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전문 장비 없이 원목 소파 다이 도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순서를 보시면 설계하고 자재 구입을 하고 목재 재단 및 가공을 한 다음에 본딩 및 조립, 샌딩, 페인팅, 쿠션 제작을 합니다. 이때 저희 경우는 설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설계한 내용입니다. 설계를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등받이 각도 부분과 목재 체결 방법, 쿠션 제작, 머리 받침 부분입니다. 제가 KTX 등받이 곡선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측 설계된 내용을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골격이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이 등받이 곡선을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조립을 하고 만들어야 될지를 제가 연필로 그려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조가 완성이 되면 이 색을 칠한 부분이 쿠션 부분입니다. 쿠션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기 때문에 앉으면 많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이렇게 나무가스로 90도로 직각으로 조립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앞부분 모습인데 앞부분도 정면에서 봤을 때 나무 판자가 그대로 보이면 이렇게 좀 밋밋하다 싶어서 어떤 곡선이나 디자인을 넣어서 좀 보기 좋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일반적인 소파의 목재 품질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그 원목은 아니고 겉에 이 패브릭이나 가죽 종류로 이렇게 모두 덮어 씌워서 보이지 않는 형태를 만든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이런 자재가 들어갑니다. 자재 구입입니다. 제가 목재를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처를 찾는데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행히 대구에 그 소매로 파는 목재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재단을 해서 직접 제 차로 운반해가 왔습니다. 장비 준비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렇게 사구리어 드릴하고 이 직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끌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이 목심 제거를 위해서 작은 톱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샌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핸드 샌드를 구입했고 클램프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봉틀은 집에 있었습니다. 목재 가공한 내용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은 등받이를 곡선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홈이 좀 깊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등받이 판재가 휘어질 염려가 있다고 예상이 되어서 제가 여기에는 특별히 좀 두꺼운 판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그리고 끌로 이렇게 목재를 드러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톱질을 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무의 질감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부 맞춤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내는데도 장비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딩 및 조립 부분입니다. 본드, 클램프, 드릴, 목재 피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하다가 마지막은 집 안에 들여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받이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기울여져 있고 곡선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목의 장점은
이 뒷모습도 이렇게 노출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원목 원목의 경우에는 이 등받이 각도도 문제지만 등받이가 세로로 아래 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이 각도를 곡선 각도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페인팅입니다. 조립을 다 하고 사포로 이렇게 많이 문질러서 샌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일 스테인을 발랐습니다. 제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동 샌더도 없어서 이 사포로 핸드 샌더로 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쿠션 제작 부분입니다.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성품을 보시면 이 쿠션은 상당히 빵빵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든 부분들을 인터넷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김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고탄성 스펀지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색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좀 특이한 모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원단 구입은 제가 동대문에 가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색상이 4가지 색상을 구입을 했고 속지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쿠션 제작입니다. 먼저 손으로 가봉을 한 후에 재봉틀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속지를 먼저 만들어서 스펀지를 넣고 이것을 이 겉면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겉에 보이는 이 겉면은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 또는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쿠션은 제가 4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구상의 유일한 물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목의 장점은 뒷모습이 노출되어도 문제없는 외형이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경우는 이 소파 팔걸이를 보시면 이 양쪽이 서로 높이가 다릅니다. 이쪽은 앉았을 때 팔을 걸면 적당한 높이로 만들었고 이쪽은 누울 때 베고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투입 비용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다이를 한 것은 며칠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구입하면서 들었던 비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이가 결코 사지 않다입니다. 후기입니다. 왜 다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소파 등받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를 했고 고민도 했고 이 소재 선택이나 설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등받이가 머리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높이와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성품을 보면 머리까지 받쳐주는 소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을 때 머리와 몸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는 기성 제품보다 싼 게 아니라 더 비싸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낮았던 과거에는 다이가 더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유일한 물건을 갖고 싶거나 또는 이 공간에만 맞는 특별한 맞춤형이 필요한 경우에 다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쉬운 점은 등받이 높이를 조금만 더 낮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키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한 8cm 정도 더 낮았으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등받이 곡선을 제가 만들어 넣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더 심하게 S자로 만들 걸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다이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제품은 평소에 이렇게 의자로 소파로 사용하다가 밤에는 이렇게 펴서 싱글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목만 21만 9천원이고 이 매트를 포함하면 31만 9천원입니다. 이 우측에는 이 튼튼하게 생긴 원목은 26만 5천원이고 이 쿠션까지 하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애쉬 원목으로 만들어진 이쪽은 21만 9천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 정도에서 이런 3인용 소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안하는 이런 가격대에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격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작 과정 소개를 마칩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